안녕하세요. 편입 언어논술 담당하고 있는 오진경입니다. 그치?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연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할 예정인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세대, 고려대를 준비하고 있는 편입 언어논술, 인문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이제 다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영어를 좀 더 다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단기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개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도 함께 얘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영어,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논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 근데 이런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서라도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거기는 KY 그 학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논술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가지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거나 아니면 되게 합리적인 시간 안에 수업을 듣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두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를 탄탄하게 하면서 기본기를 익히고 실전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부터 시작하는 강좌겠죠. 그래서 3월에 어떤 기초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강의는 기본기 강의입니다. 이 기초 강의랑 기본기 강의는 사실 논제 유형을 분석하는 강의예요. 논술이라는 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 알겠지만 논술이라는 건 논제가 물어보는 것을 제시문에서 찾아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목이잖아. 시험 과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탄탄하게 해두어야 될 것은 논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논제 이해력 아니면 논제 분석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가 모두 뭐를 위한 거다? 맞아, 논제 분석을 위한 거다. 그러면 기초 강의랑 기본 강의가 어떻게 다른가 놓고 보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에서 넘어와서 좀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살펴보게 돼요. 따라서 기초가 전혀 없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전년에 논술 공부를 안 해봤다거나 아니면 대입 때 논술 공부를 전혀 안 해봤던 친구들은 사실은 기초부터 듣는 게 좋기는 해. 그래서 기초 강의에서는 논제 분석의 어떤 기본형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요약이란 논제가 있으면 제시문 가를 요약하세요. 이런 거. 고려대 1번 문항에서 주로 물어보는 논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형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논제 분석의 기초 강의라면 기본 강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각 논제 유형별 실전 문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형 6가지 논제 유형의 기본형을 본다면 얘는 변형된 유형들을 본다. 따라서 이게 좀 더 버라이어티 해야겠지. 그치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4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강을 통해서 6가지 논제 유형, 요약, 비교, 그 다음 자료 해석, 평가, 그 다음에 대안 제시, 견해 제시 이렇게 6가지 논제 유형을 기본기 중심으로 막 빨리빨리 지나가겠지. 4강 동안 6개를 보는 거니까. 근데 기본 강좌에서는 이 6개 유형을 한 강좌마다 쪼개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기본형에서 요즘 변형된 유형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톱파본다. 되게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4강으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 6강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좌랑 기본 강좌가 논제 분석의 중심의 강좌야. 이걸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엔 실전에 시험 보러 가도 되기는 해.
논제 유형을 다 익혔다면 이 논제 유형에 맞는 이제 연세대 문항, 그치? 고려대 문항들을 이제 살펴보는 아예 그냥 실전 강의, 그치? 이런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도 돼.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하고 뭐 연고대 기출 분석 특강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까지 가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3월부터 준비하는 사실 이유가 있잖아. 기본기도 탄탄하게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잘 쓰는, 그치? 훨씬 잘 쓰는 그런 글로서 완벽하게 논술을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기본 강의 이상의 강좌들이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 그래서 중간에 심화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으로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심화 강좌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느냐? 이미 앞서서 논제 유형 6개를 기초와 기본 과정을 통해서 토파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치? 제시문과 관련한 독해력. 제시문에서 핵심 내용을 선별하는 능력, 그치? 그런 걸 얘기를 하겠지? 독해력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쓰려고. 그리고 논제가 물어본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가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해력 강의 따로, 논증력 강의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치 오히려 탄탄한 기본기에 더해서 논리와 그치 독해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 강의를 3월에 듣고 기본 강의를 4, 5월에 듣고 그치 6강쯤 되니까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면 그치 6월부터 기간이 한 6, 7, 8, 9, 한 4달 동안 두 달 뭐 이렇게 그치 이 독해력 강화를 하고 논증력 강화를 하기 위한 수업을 준비해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내용이 사실 제시문에서 핵심 내용 찾는 거라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용을 풀어가는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강의를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하지만 세심하게 강좌를 듣다 보면 정말 논제가 물어보는 내용 안에서 그대로 갖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과 아니면 내용을 바꿔가지고 그치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 논제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논증력도 사실 그대로 갖다 이제 논리적인 근거로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만큼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생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살펴볼 거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독해 강좌, 그 다음 논증 강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업을 듣다 보면 논제 유형에 따른 독해력 중심의 문항들, 그 다음 논증력 중심의 문항들 더불어서 창의력을 채점하는 문항들까지 구분이 됨으로써 정말 논제가 뭐가 나와도 탄탄하게 답안을 완성도 있게 작성할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달에 걸쳐가지고 그치 심화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강좌는 크게 보면 3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프 모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치 기출되어 있는 문항들을 보면 문항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량 많게 2문항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쪼개가지고 논제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진짜 실전처럼 시험을 보고 시험 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서면 첨삭, 대면 첨삭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하프 모의고사 강의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앞서서 사실 기초, 기본, 심화 과정까지는 조금 분량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600에서 700 많으면 이 정도 분량이라면 이 하프 모의고사부터는 시간이 이제 좀 더 50분에서 60분으로 늘어나고 어떻게
천자 내외의 그런 글들을 쓰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전처럼, 그치?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연고대 기출문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고대 기출과 유사한 그런 모의 문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을 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연고대, 그치? 기존에 출제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그치? 분석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존 연대, 고대, 연대는 좀 더 편입 논술을 본 지가 좀 이제 기간이 길잖아. 본 지가 좀 오래됐고, 고대는 사실은 아직도, 그지? 기한이 많이 이제 된 상황이 아니라 기출문항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일단은 대입 논술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출들을 살펴보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이전 기출문항들과 지금 최신 기출문항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시간 대비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문항에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요. 같이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는 그런 이제 강좌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실전이지. 그치? 바로 시험 보기 전에. 이게 10월하고 11월에 진행되는 두 강좌라고, 실전 강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12월 다다알아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래, 연대랑 고대가 12월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이 정도에, 그치, 논술 시험을 보는데, 편입 논술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대랑 고대가 하루 차이로 시험을 봤단 말이지.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이렇게, 그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한 주 걸러서 보지 않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사실은 한 주 걸러서 봤어. 고대가 먼저 보고 그 다음 주 차에 3주 차에 연대가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2주 차나 3주 차에 두 학교가 토요일, 일요일로 나눠서 보고 있지. 다행이지. 두 학교 다 보러 갈 수 있으니까. 논술 준비했는데 한 학교만 보러 갈 수 있다면 시험 시간이 겹쳐가지고 이보다 더 아쉬울 순 없단 말이지. 근데 연대랑 고대도 그걸 원하지는 않아. 맞아. 그래서 연대랑 고대가 겹치는 일은 없을 거야, 시험 일정이. 다만 어쨌든 간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붙여서 보기 때문에 이제 12월 초에, 그치, 단기에 주 2회나 주 3회 정도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치, 빠르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마무리로, 그치, 풀셋 모의고사를 우리가 볼 거고요. 이 풀셋 모의고사는 어때? 그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각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전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프랑 연고대 기출분석 특강을 통해서 이전 기출들을 많이 본다면, 풀셋 모의고사에선 전년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전년도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치, 시험에 적응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바빠. 3월, 4월, 5월, 6, 7, 8, 9,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연간 커리큘럼의 풀셋의, 그치, 커리큘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단기 특강 있다고, 그치, 서두에 언급을 했죠. 이 단기 특강은 사실 상반기에, 그치, 처음으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영어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주는 거야. 사실 논술 입장에서는 주는 거야. 그래서 상반기에 영어에, 그치, 중심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원하는 정도만큼의 성적을 취득한다라는, 그치,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반기 중심으로 수업이 구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까, 얘들아? 그치? 딱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지? 기초랑 기본 특강은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특강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고요. 기초 내용과 기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어때?
똑같이 요약 논제다, 비교 논제다 이러면 기본 논제는 이거다. 기본 논제에서 벗어나서 최신에 등장하고 있는 논제는 이런 거다. 라는 얘기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 있게, 그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한 강좌당. 그치?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3월부터 준비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뭐 8월이나 9월 정도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충분히 이제 논술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면서 이제 합리적인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논술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포맷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셋으로 보는 이제 3월부터 준비하는 풀 강의보다는 만나는 그치 논제 개수가 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더 그치 효율성 극대화된 특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그치 시부양으로 넘어가는데 심화 역시도 얘는 이제 논제 중심의 그러면서 기본형과 변형 유형을 한꺼번에 강의한다. 그치? 그리고 아무래도 4강으로 끝나기는 아쉽기 때문에 6강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강당 이제 시간은 좀 더 길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심화 강의에서는 여전히 독해와 논증 위주의 강의가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다만 그 시간이 훨씬 타이트해지겠지요. 그래서 이 역시도 6강 정도의 흐름으로 독해와 관련된 이제 강의 3개, 논증과 관련된 강의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사실 독해력 증진을 위한 이제 독해력 강화 특강에서는요, 그 빈출되는 주제들을 일반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 논제 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의 느낌이 좀 더 커.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들을 익히면서 좀 더 그치 어떤 논제가 등장하더라도 어떤 제시문이 등장하더라도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해놓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치 좀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되게 유익한 강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 요거 다 합쳐서 6강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풀셋에서는 어때? 6강, 독해력도 6강, 논증력도 6강. 그래서 두 달씩 총 4달을 잡았다면 얘는 그냥 2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겠죠? 실전에서는 하프 모의고사는 이제 일단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설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연고대 기출분석 특강과 풀셋 모의고사 정도로 그치? 흐름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월 정도의 흐름을 잡고 일단은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 12, 11, 10, 9, 8, 7 그치? 7월 정도에는 사실 시작하는 게 가장 수월하기는 해. 하지만 그것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 이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지. 4개월 폼으로 그치? 9, 10, 11, 12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대부분 학교를 아직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일반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시간이 되게 빠듯하잖아요. 그치? 어쨌든 학점도 이수를 해야 되고 학점도 웬만하게 그치? 취득해야 되고 더불어 영어 성적도 취득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9월 정도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지금 9월, 10월에 논제 분석을 듣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래서 연고대 기출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전 이제 작년 기출을 살펴보고 나서 시험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조금 더 바람직하기는 하겠지.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기는 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기부터 찬찬히 다지는 기초부터 그치? 실전까지 가는 이런 전체적인 풀셋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치 절반 정도의 기간에 우리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크게 두 부분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인의 상황에 고려해가지고 내용을 그치 선택해서
커리큘럼을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강의에는 첨삭이 포함되어 있어요. 논술이라는 것은 예시 답안, 모범 답안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답안이랑 똑같아야만 합격하고 똑같지 않으면 떨어지고 탈락하는 그러한 과목은 아닙니다. 시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봐줄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이 필요해. 첨삭진이 필요하고요. 그런 첨삭을 받음으로써 내 답안이 훨씬 의미 있게 이제 분석되어지고 그게 나에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잘한 부분과 보완할 부분으로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잘한 부분은 유지하고 보완될 부분은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쓰기 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첨삭이 함께 있는 강좌가 좀 더 의미 있는 강좌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이론적인 학습만 하는 강의도 물론 개설이 되겠지만 첨삭이 같이 있는 강의를 사실은 수강해야 적어도 언제는 실전 정도에서는 실전 강의에서는 내가 써보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논술이란 아이는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시답안, 모범답안과 동일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내 글이 예시답안, 모범답안보다 잘 쓴 글일 때도 있어. 심지어 진짜야. 이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논술은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 그러니까 문항 2개를 푼다면 2개를 뭐 90분,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답안을 다 완성한단 말이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막 3시간, 4시간 주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논술이지만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안에 그것을 분량에 맞춰서 다 완성해내는 게 진짜 쉽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과제가 될 수 있거든. 제시문 분석 꽤 잘해. 표현력도 너무 좋아. 그리고 더불어 논증도 있는 되게 괜찮은 글이야. 근데 1번밖에 시간 안에 다 못 썼어. 이러면 영락 없이 탈락이잖아. 그래서 논술이라는 아이는 시간 안에 답안을 다 완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가? 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 쓰기 및 첨삭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풀셋 커리큘럼이든 단기 커리큘럼이든 뭐 한다? 실전에서는 반드시 쓰기가 있는 첨삭 강좌까지 들어서 수강을 해가지고 일단은 시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볼 게 있네요. 연고대를 지원한다는 건 좀 더 좋은 학교 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뭐도 있니? 맞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연대랑 고대가 일단은 모집 요강이 나오고 모집 요강이 나오자마자 이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대가 있고 조금 더 이후에 1차 합격한 다음에 제출하는 연대가 있지만 어쨌든 두 학교 다 모두 이러한 논술을 보기 위한 전초전? 아니면 논술을 보고 나서 면접을 위한 전초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논술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내 얘기를 쓰는 건데 내 얘기를 어떤 어조로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는 어때? 1000자짜리 5개를 써야 돼. 5천자. 논술보다 훨씬 많이 써. 어마어마하지. 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사실은 분량이 고대랑 맞닿아 있었어. 거의 비슷해. 분량 제한이 없어서 2페이지를 채우는 거라 거의 5천자 정도 됐었는데 연대는 문항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조금 더 라이트해졌어. 하나만 채우면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고대는 여전히 분량 1000자짜리 5문항을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사실은 많은 학교들이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문항을 바꿨거든. 분량을 늘리거나 문항을 바꾸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본다거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 연세대도 말했지. 그리고 중앙대, 성균관대, 그리고 건대,
작년에 건대 바뀌었지? 성균관대 분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숙대도 재작년에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을 구분해서 자기소개서 합격서를 받았었는데 하나로 통일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려대도 올해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기는 해. 조금 더 수정한다는 거지. 의미 있게. 그치? 의미 있는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를 받기 위해서 수정한다는 건데 분량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치? 시립대도 분량이 없다고 분량이 생겼고 이럴 정도로 분량을 줄이는 추세이기는 해서 고려대도 진짜 의미 있는 내용만 담을 수 있도록 그치? 너무 늘어지지 않게 내용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입시 요강이 나와봐야 하는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입시 요강 나오면 바로 그치. 등록해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일단 준비는 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월, 그치. 이때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가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11월에는 적어도 써야 되고, 늦어도. 그치?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수정하면서 퇴고하면서 이제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만들려면 10월 정도부터는 적어도 시작을 해야 돼. 예년에는 7, 8월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 온라인에서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강의를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김영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면도 하고 비대면도 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거의 수업을 7월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7월부터 준비해서 내용을 퇴고하면서 탄탄하게 준비한 친구랑 12월에 모집요강 발표 나자마자 한 3일 길면 5일 안에 준비해서 이제 제출하는 친구랑 분명히 완성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대랑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10월, 11월에는 적어도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틀 아니면 대략적인 초안 이런 것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 함께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논술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많이 느껴. 논술이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를. 그치? 길게 써놓고 줄이는 건 생각보다 수월해요. 뭐 에피소드 하나 탈락시키고 좀 더 중요한 에피소드를 강조하고 그런 맥락으로 가면 되는데 짧은 걸 늘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 새로운 아이템을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거를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미리 고민하고 구상하고 그걸 통해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이제 입시 준비를, 그치, 편입 준비를 탄탄하게 하려면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잖아. 그치? 12월에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대학별 이제 고사 보러 가야 되니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그치? 12월에 모집 요강 나서 쓰기 시작하면 너무나 성급하게 그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나의 장점을 담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들이 크다는 거지. 따라서 미리미리 이 아이들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선생님 강좌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대학별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추가적으로 이런 강좌를 계획했어요. 어떤 강좌냐면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중에 어떤 거? 맞아요. 일단은 내가 한두 학교만 쓸 게 아니다 보니까 대입과 다르게 편입은 내가 쓸 수 있는 그치 모든 학교,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10개, 15개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일반적으로 12개 정도의 학교가 그치 요구를 하는데 이 학교들을 모두 다 첨삭 강좌를 통해서 그치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뭐 3회 강좌, 5회 강좌 이래서 각 대학별로 한 번씩만 첨삭 받을 수도 있게 기본적으로는 2회 첨삭으로 묶여 있거든. 그 뭐 숙명여대 2회, 뭐 고려대 2회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데 요거를 조금 오픈시켜가지고 뭐 각 대학 한 번씩만 받을 수도 있게 3회 강좌, 5회 강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그치 첨삭 강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강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하반기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치 5회 강좌면 5개 학교를 들을 수 있는 거야. 한 번씩만 이제 첨삭을 이제 진행한다면. 그리고 내가 첫 번째 학교는 뭐 2번 정도 듣고 나머지 학교는 한 번씩만 듣겠다. 이러면 5회 강좌면 4학교를 들을 수 있는 거지.
첨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4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논술에서 시작을 해서 논술과 학업 계획서로 끝나는 이런 포맷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연세대 고려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 지금 영어 공부 벅찰 텐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논술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논술이라는 게 수시 대입 전형을 이제 치르면서 수시 전형에서 논술을 써봤던 친구들 궁금할 거예요. 그치? 수시 때랑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대입에서 논술 전형을 치러보지 않은 친구들은 논술이란 아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강좌를 같이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대입과 편입이 뭐가 다른지부터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탄탄한 기본기를 통해서 어떤 논제가 등장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히 시간 안에 답안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진행하는 거 강하게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실전, 그치? 기초 강의에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